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찬반 입장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는데요.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다. 현실성 없는, 그리고 졸속적인 김포 서울시 편입안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갖고 오십시오.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가 서울에 이제 편입되면 이제 서울에서도 그런 교통편이나 그런 거, 예를 들면 출퇴근할 때 버스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신경 써주니까 전반적으로 작은 지방 도시보다는 서울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있지 않을까. 사실 중고등학교는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수혜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사람들 그런 등려 때문에 온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사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 얘기도 없이 덜렁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지금 안 그래도 수도권에 절반이 사는 거잖아요. 국민의 절반이 사는 거고. 그래서 서울 일극주의가 이게 극히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막는다, 저해한다.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 안 좋다라고 해서 다극주의로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김포를 서울로 갖다 붙이면 당장에 이제 남양주뿐만 아니고 구리, 광명, 하남, 고양, 과천, 부천 온 동네 다 갖다 붙이면 이제 인구 한 1,500만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경기도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계획이 결국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서울도 제대로 경쟁력 강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김포를 하나 더 붙여서 덩치만 키운다고 메가시티 서울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히려 내실 있게 서울을 잘 챙기자, 있는 서울이나 잘해보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하자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수도권 정비법, 수정법 가지고 그 수도권에 집중되는 걸 막아왔습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지금 거꾸로 가는 취지죠. 근데 총선 직전에 요거 던지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서울에 편입되는 것 자체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2, 3억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위례지구라고 있습니다. 위례지구에 보면은 서울, 성남, 하남 이렇게 3개 시에 걸쳐 있어요. 근데 서울 지역이 3억이 비쌉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성남 하남보다 같은 단지인데도요? 네. 주소가 서울이 먼저. 길만 건너면 네. 서울이란 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이 된다. 그럼 3억 오를 수 있겠다. 부동산이 들썩들썩거려요. 우리가 지금 안 했으면 평생에 만약에 우리가 생기다 그러면 집값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표정적으로 좀 혜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집값도 뭐 지방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근소하게 서울하고 근소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이. 그러면 지금 김포 신도시의 소유자는 좋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 거기 세입자가 엄청 많습니다. 집값 올라가죠?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값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메가시티 안이 표가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총선 전에 이거 던져놓으면은 주민들은 하자 그러는데 거기 의원들은 주민들 의사에 반해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죠. 당은 여당이 던졌는데 야당이 따라가려니까 이것 좀 이상하고 반대하자니까 표 떨어지고 스탠스가 안 나오죠.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골탕 먹이려고 던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씀인데 다만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면 여기만 딱 섬으로 되고 한강에 가로막혀서 이게 모양이 우습게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인정해요. 그러면 다리 큰 거 하나 놔가지고 고향하고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입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아젠다를 선점한 효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반대도 못하고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찬성도 것도 못하고. 그렇고 네. 지금 김포에 민주당 의원 2명이 있잖아요. 침묵 중이죠, 침묵. 반대하면은 야 그러니까 우리 집값 2억 3억 올라가는데 너는 왜 반대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조홍천 의원님이 지금 이제 악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저는 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스트 소리 들어본 게 거의 처음 아닌가. 왜냐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까기만 하면 아니 됐거든. 그러니까 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 네. 뭐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 지지율 1% 나와도 그렇죠. 지지율 1% 뭐 나오는 한이 있어도 뭐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너무 하는 게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제 이 당이 얼마 만에 포퓰리스트 소리 한번 들어보나 싶은 면도 있고 저는 되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진 않아요. 이걸 이제 김포라고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한 건 좀 잘못됐는데 수도권이라든지 전반적인 재편할 때가 됐다. 행정학자라든지 도시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이 서울이 다른 메가시티에 비해서 조금 작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고. 민주당이 옛날에 뭐 광명의 지역구 의원이 서울에 합쳐야 된다. 법안 발의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올 때가 됐고 또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 제안하는 거 보면은 절대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제안만 오히려 제안했다 우리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느낌이었는데 이것은 주고받고 예컨대 우리는 이거 하나 하고 그럼 니들은 이거 하나 더 얹고 라는 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가장 들었던 황당한 얘기가 야, 저 험지 출마론 얘기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 저 서울시 김포구 출마하면 되겠네.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서울 메가시티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정치인들의 정치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 하나조차 그 서울로 편입하는 게 불가능해요. 너무 거쳐야 할 과정이 많고요. 겨우 2석을 국힘에서 더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걸 대중 추수주의로 밀어붙인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발상이에요. 근데 제가 한마디 조금 드리자면 제 정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선거 앞두고 정략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원래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해서 행정수도 이전하겠다. 노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재미 좀 봤다 충청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타결을 발휘했던 거는 충청민들의 뭐 욕망을 자극한 것도 있겠지만 수도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거 때 아니면 언제 이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그럼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뭐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 합시다. 절대 안 나오죠. 선거 때라도 나와가지고 지금 하면은 내년 총선 때가 되겠습니까? 한 3년, 4년 걸리더라도 이게 되면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메가서울 계획을 국민의힘이 내놓으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주장한 거다 공세를 펼치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두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천공은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민주당의 반응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 야당 몇몇 인사들은 역술인 배우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 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이는 또한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저 천공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아 그래 천공 따라가지고 했구나라고 그렇게 공감하실까요? 그래서 아 이 정부 정말 안 되겠다 혼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저는 그 천공 이걸 화면에 등장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박창대 의원을 보면서 아 민주당이 겁하구나 세게 한 대 맞았구나 그래서 저런 반응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솔직히. 사실 이거 메가시티는 저는 좀 굉장히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 올해 4월부터 우리가 저기 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했고 여론조사도 했고 관련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마 다 살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뭐 역술에는 말을 따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판하고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이걸 뭐 천공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 보셨어요? 좋을 거냐. 그 영상 보시면 천공이 김포라는 단어는 언급도 안 해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서울을 좀 키우자 뭐 그 정도 얘기거든요. 아까 윤 실장님 얘기했잖아요. 이달곤 교수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굳이 뭐 별로 이렇게 영향가 없는 저 무슨 뭐 역술인 같은 분 하나 엮어서 무슨 음모론까지 연결시키고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